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평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국가의 총구였거든요. 오늘은 미니애폴리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르네 니콜 굿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국가 권력이 시민을 향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도시의 얼어붙은 분위기부터 시작해서요. 운명을 갈랐던 단 90초 동안의 진실을 재구성해 볼 겁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누구였고 정부는 그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 두 얼굴을 비교해 보고요. 이 비극이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결국 정의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2026년 1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미니애폴리스의 한 거리입니다. 이미 도시는 연방 요원들 때문에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너무나도 평범했던 주택가에서 새 아이의 엄마였던 37살 르네 니콜 굿의 삶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바로 이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아니 근데 왜 도시 분위기가 이렇게 흉흉했을까요? 바로 메트로 서지라는 이름의 대규모 연방작전 때문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의 중무장한 요원들이 무려 2,000명이나 도시에 투입된 거예요. 당시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건 연방정부가 미네소타에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현장의 증거를 직접 본 지역 관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레이는 이렇게 말했죠. 정당 방위요? 그건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민세관 단속국 IC는 당장 내 도시에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체 그 운명의 순간, 현장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행히도 그 순간을 촬영한 목격자들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르네 굿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받습니다. 한 요원은 손짓으로 차를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다른 요원들은 동시에 총을 겨누면서 빌어먹을 차에서 당장 내려 라고 소리치는 이 상황. 이건 그야말로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누구라도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목격자들의 영성을 종합해서 운명의 90초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0초, 혼란스러운 명령이 쏟아지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과 15초 뒤 그녀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약 32초가 지났을 때 요원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집니다. 그리고 90초가 흘렀을 때 르네 굿은 아무런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차 안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풀을 한번 보세요. 이건 정부의 주장이 영상 증거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차가 요원을 향해 돌진했다고 했지만 영상 속 차량은 명백히 요원을 피해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차 정면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실제로는 차 측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원이 크게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영상 속 요원은 멀쩡히 걸어다니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죠. 모든 핵심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녀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갔을까요? 희생자, 르네 니콜 굿.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정부가 주장했던 테러리스트와는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이었고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시인이자 작가였고 독실한 신자였으며 평생 교통 위반 딱지 외에는 어떤 범죄 기록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녀의 삶 어디에서도 정부가 덧씌운 그 끔찍한 낙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극명한 대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미국의 최고 권력자는 이 평범한 어머니에게 국내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요, 이게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시스템의 실패가 낳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또 막을 수 있었던 기극이었다는 거죠. 방아쇠를 당겼던 조나단 로스 요원. 그는 불과 6개월 전에 도주 차량에 매달려서 45m나 꿀려가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트라우마, 즉 PTSD를 남길 수 있죠. 하지만 시스템은 그를 제대로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대신에 다시 그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작전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는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이자 조직적인 과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15분. 이건 르네 굿이 총에 맞은 뒤 어떤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시간입니다. 연방 요원들이 현장 접근을 막는 동안 그녀는 차 안에서 홀로 피를 흘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의사가 제발 맥박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요원들은 물러나라 라는 말만 반복하며 그의 접근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린 너무나 비정한 행위였습니다. 자,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방해에 부딪혔고 결국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미네소타 지역의 정치인들은 백악관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란 오마 하원 의원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연방수사국 FBI가 갑자기 수사에 개입해서 주정부의 수사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죠. 이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명백한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있었던 윈스턴 스미스 사망 사건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똑같이 차에 타고 있던 시민이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고 똑같이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비극. 이건 연방기관의 과잉 대응과 책임 회피가 미네소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비극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슴 아픈 죽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길은 사실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연방 요원에게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메트로서지 같은 군사적인 작전은 중단하고 무기를 소지한 요원들에 대한 심리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결국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시민의 심장을 겨누는 총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캐스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